근데 속도 제한 구역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 위반에 걸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벌금은 누가 내죠? 저는 오늘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산타페 시승 행사가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에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에 관해서는 지난 신차 발표 때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그때 다루지 못했던 파워트레인과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소렌토가 4월과 5월에 각각 9,000대 이상씩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이 산타페의 판매 기록을 앞질렀고 이번 7월부터는 다시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 경쟁 대상인 소렌토와 더불어서 이 한 체급 위지만 충분히 갈등할 만한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하면서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산타페 엔진 라인업은 당분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2.0 디젤 엔진은 2.2 디젤 엔진으로, 그리고 2.0 가솔린 엔진은 2.5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판매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2.2 디젤 모델의 경우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202마력의 45토크의 성능을 발휘하고 이 차량의 복합 연비는 전륜 구동 기반 5인승 18인치 1타열 기준으로 14.2km로 소렌토에 비해서 0.1km 덜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은 신규 플랫폼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 60kg 정도 체중 감량에 성공했고, 결과적으로 소렌토에 비해서 약 20kg 정도 더 가볍습니다. 가볍지만 연비는 덜 나옵니다. 이 차량의 창문은 면적이 넓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이 A필러가 조금 거슬리긴 하지만 전방시야를 포함한 측후방시야 모두 좋아서 운전하기 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센터페시아의 형상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요즘차다워졌지만 주행 중 버튼 조작 편의성에 관해서는 역시 기존 버전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추다 보니 멋은 더 있어졌는데 떨어지는 직관성은 당분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이 중저속 구간에서 엔진 파워를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이건 유독 소렌토나 산타페만의 문제는 아니고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압축비를 예전처럼 자유롭게 가져가지 못하는 디젤 엔진 전체에 핸디캡이 반영된 결과일 겁니다. 스로틀 반응성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저속 구간에서 시원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속이 빠르고 동력 손실이 적고 고토크 대응력이 뛰어난 1단습식 DCT 미션이 물리면서 실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 미션이 구조적으로 동력 손실이 좀 발생하고 이 급가속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졌다면 이 8단 DCT 미션이 물리면서 그런 아쉬운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T 미션은 겉멋으로 이유 없이 달린 게 아니고 꼭 필요한 대응이었던 것 같네요. 주행 상황에 따라서 토크를 분배하는 방식도 아직까지는 잘 세팅이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이 DCT 미션 특유의 꿀렁거림이라든지 내구성과 같은 문제들은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중저속 구간에서 엔진 파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반대로 엔진 소음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차량은 고속 구간에서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소음과 더불어서 이 A필러와 사이드미러 사이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을 제외하고는 실내는 상당히 정숙하고 잔진동도 적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드미러의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았을 때 들려오는 풍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의 질감은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이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단단한 편인 것 같고 소렌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노철 구간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출렁거림이 적어서 불쾌하지 않고, 이 승차감이 문제가 된다면 역시 뒷바퀴 축 위에 있는 3열 좌석은 좀 걱정이 되네요. 코너링 성능은 놀랍진 않지만 차폭이 넓고 휠베이스가 긴 만큼 안정적으로 돌아주고 있습니다. 그립도 적당하고 중심도 나름 잘 잡으면서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 날카롭게 코너를 공략하는 그런 맛은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모델이고, 지금 현재 시속 100km 속도로 차간거리 유지는 보통으로 설정해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차선의 중앙은 잘 맞춰서 가고 있고, 이 차선이 흐려지는 구간이나 코너 구간을 만났을 때는 일시적으로 인식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쓰시더라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지 마시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속도 제한 구역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 위반에 걸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벌금은 누가 내죠? 어찌됐건 이 기능을 쓰시더라도 기계를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운전은 본인이 직접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참고로 H트랙이 적용된 모델은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레이터를 조금 더 깊게 밟으시면 뒷바퀴 쪽에 구동력이 더 많이 분배가 되면서 전형적인 언더스티어에서 뉴트럴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뒷좌석에 사람을 좀 태우고 있다면 그냥 적당히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땐 굳이 험로 주행을 염두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중구동 모델보다는 그냥 절중구동 모델을 선택하시면 연비도 더 챙길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 전 모델의 자동 미션은 힘이 필요할 때 제대로 다운시프트를 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의 시점이 빨랐고 변화의 폭도 컸던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품질 이슈만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차들을 참 잘 만들어 놓고도. 네, 브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노즈 다이브는 좀 있는 편이지만 체중 감량 덕분일까요? 속도가 제법 붙어있는 상태에서 제동을 걸었는데도 과도하게 밀린다거나 쏠리는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잘 멈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길들이기를 거쳐야겠지만 전반적인 제동 능력은 소렌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보통 한 차량을 출시하고 나면 3, 4년차에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고 6, 7년차에 풀체인지를 진행하기 마련인데 이번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 시점은 이례적으로 좀 빨랐습니다. 상품성 개선을 좀 앞당겨서 남은 기간 동안 판매량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모델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신형 산타페를 주행을 해본 결과 디자인에는 역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성능은 그렇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놀라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솔직히 가솔린 모델이 조금 더 기대가 되네요. 이 산타페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 위주의 구성으로 10인승보다는 5인승을, 사륜구동 모델보다는 전륜구동 모델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산타페 잘 나왔으니까 많이들 구매하셔서 타박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성수기 때 꽃대 잡기가 쉬워집니다. 오늘은 이걸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